이쁘고 건강한 마음을 만들기 위한 채널 마음치료 마인드 힐링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행복을 듬뿍 나눠드립니다. 마음치료 마인드 힐링 채널의 책 속으로의 시간에서 읽어드리는 오늘의 주제는 톨스토이의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입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언니가 시골에 살고 있는 동생을 찾아왔다. 언니는 도시에서 장사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갔고 동생은 시골 농부와 결혼을 했다. 언니와 동생은 차를 마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다운 이야기가 계속되었는데 그때 언니가 자기가 사는 도시 생활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자기는 도시에서 넓고 깨끗한 집에서 부러워할 것 없이 살며 아이들에게도 좋은 옷을 입히고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이며 어디를 가도 마차를 타고 가고 여행도 하면서 산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러자 동생은 분한 마음에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염치 없고 무인정한 생활을 꼬집으며 자기네 농촌 생활을 자랑하였다. 아무리 도시 생활이 좋다고 하지만 농촌 생활과 바꿀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 생활이 그렇게 호화롭지는 않아도 큰 걱정거리 없이 살 수 있어요. 언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도시 생활은 깔끔해서 좋고 벌이가 좋으면 큰 돈도 벌 수 있겠지만 벌이가 없거나 운이 나쁘면 집도 없어지고 거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농촌 생활은 안전하고 확실해요. 비록 큰 부자는 못 되더라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언니가 그 말을 맞받아쳤다. 살아가는 데 불편이 없다고? 집이라고는 해봐야 돼지우리 같은 곳이고 아무리 땀을 흘리고 일을 해도 좋은 옷도 못 입고 화려한 파티도 열 수 없어. 또 내 남편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평생 이 꼴로 살아야 하고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없지 않니? 동생이 다시 말했다. 우리들은 이런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자유롭게 생활하고 누구에게 머리를 숙이거나 아부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도시에서는 끊임없는 불안과 유혹 속에서 살아야 돼요. 오늘은 괜찮아도 내일은 어떤 악마의 유혹을 받게 될지 모르죠. 이런 말을 해서 안 됐지만 언니의 남편도 언제 도박이나 술에 빠져 재산을 날리고 처량한 신세대가 될지 모르잖아요. 동생의 남편인 빠흡이 난로 옆 침대에 누워서 두 여자가 열을 올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말했다. 그건 맞아요. 우리들 농부는 어릴 때부터 땅을 벗삼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생각은 안 하죠. 다만 아쉬운 것은 땅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땅만 충분하다면 악마건 무엇이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두 자매는 차를 마시며 아름다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찻잔을 치우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악마가 들어와 난로 뒤에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었다. 악마는 빠음이 자기 아내의 이야기에 동조하면서 땅만 충분하다면 악마 따위는 두렵지 않다고 큰소리 치는 것을 보고 내심 쾌재를 불렀다. 잘됐다. 그렇다면 내 놈과 결판을 내겠다. 내 놈에게 땅을 얼마든지 주겠다. 어디 충분한 땅을 가진 후에 나를 이길 수 있나 두고 보자. 빠음이 사는 마을에 큰 부자는 아니지만 땅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여자 땅 주인이 살고 있었다. 대략 125헥타르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 여자는 지금까지 소작인을 억울하게 하거나 못살게 구는 일 없이
소작인들과 사이좋게 지냈다. 그런데 이 땅 주인 밑에 군대에서 제대한 사나이가 새로운 관리인으로 들어왔다. 이 관리인은 걸핏하면 소작인들에게 벌금을 물어 소작인들을 괴롭혔다. 빠음도 매우 조심을 했지만 벌금을 자주 낼 수가 없었다. 말이 밭에 들어가 보리를 뜯어 먹었다든가 소가 꽃밭에 들어갔다든지 또는 송아지들이 땅 주인 목장의 풀을 먹었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 벌금을 냈다. 여름 내내 이 관리인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다. 농사철이 끝나고 겨울이 되어 가축들을 우리에 가두고 나니 벌금 걱정을 덜게 되었다. 그런데 이 여자 땅 주인이 땅을 팔기 시작했으며 큰 길에서 여간을 하는 사람이 그 땅을 산다는 소문이 돌았다. 소장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이거 큰일 났군. 그 여간집 주인이 땅을 산다면 그 자는 지금의 관리인보다 더 고약해서 마음대로 벌금을 물리고 우리를 못살게 굴 거야. 그래서 소작인들은 모여서 의논한 후 여자 땅 주인에게 찾아가 제발 여간집 주인에게 땅을 팔지 말고 자기들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간청했다. 그러자 여자 땅 주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했다. 소작인들은 다 함께 조합을 만들어 그 땅을 전부 사기로 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악마가 끼어들어 회방을 놓았기 때문에 좀처럼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농부들은 각자 자기 능력대로 적당한 면적을 개별적으로 사기로 했다. 여자 땅 주인은 그것도 허락했다. 빠움은 생각했다. 다른 사람이 땅을 다 사버리면 지금까지 농사를 짓던 땅을 다 잃게 될 거야. 그래서 빠움은 아내와 상의했다. 다른 사람들도 땅을 다 사고 있으니 우리도 10헥타르 정도는 사야 될 것 같소. 그렇지 않으면 근처에 땅이 없어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소. 부부는 어떻게 땅을 살까 궁리를 했다. 그들에게는 저축해둔 돈 100루블이 있었다. 그리고 망아지 한 마리와 벌꿀을 팔았다. 또 아들을 머슴으로 보내고 돈을 받았다. 그래도 부족하여 언니한테까지 돈을 빌렸다. 이렇게 돈을 모았지만 모든 돈을 합쳐도 자기들이 사기로 한 땅값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었다. 마음은 그 돈을 들고 여자 땅 주인을 찾아가서 숲이 울창한 땅 15헥타르를 사기로 했다. 절반은 현찰로 주고 나머지는 2년 후에 갚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해서 빠음은 드디어 자기 소유의 땅을 얻게 되었다. 빠음은 이렇게 얻게 된 땅에 농사를 지어 1년 만에 빌린 돈과 절반의 땅값을 모두 치를 수 있었다. 빠음은 이제 자기 땅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자기 목장에서 풀을 베고 자기 숲에서 장작을 얻고 자기 땅에서 가축을 기르게 되었다. 그는 자기 땅에서 자라는 작물들과 푸른 초목들을 볼 때마다 한없이 기뻤다. 땅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빠움에게는 완전히 다른 땅으로 보였다. 빠움은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마을 사람들이 가축을 풀어서 그의 곡식이나 목장의 풀들을 망치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즐거웠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이나 목장의 풀을 망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했다. 그러나 별 효과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소나 말에게 풀을 먹이려고 종종 그의 땅으로 소나 말을 몰았다. 빠움은 그때마다 소나 말을 몰아 쫓아내기만 했다. 그러나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자 하는 수 없이 재판소에 고발을 했다. 빠움은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나에게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땅이 좁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소중한 곡식과 초목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한 번쯤은 혼을 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재판을 걸어 마을 사람들에게 벌금을 받아냈다. 그 결과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빠움을 원망하게 되었고 일부러 빠움의 땅에 들어가 곡식과 초목을 망쳤다. 어떤 사람은 밤에 숲에 들어가 보리수 나무 껍질을 벗겨 하얀 몸통이 나오게 했다. 다음날 아침 빠움이 숲을 지나가다 보니 무엇이 끝에서 가까이 가보니 나무들이 모두 껍질이 벗겨져 있었다. 쓸만한 나무는 모두 그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 빠움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했는지 알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아주 혼을 내줘야지. 빠움은 곰곰이 생각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아무래도 이건 숄카의 짓이 분명해. 그는 몰래 숄카의 집에 가서 수색해 보았으나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그래도 그는 숄카의 짓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재판소에 고발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법정에 섰다. 재판은 몇 번이나 엎치락 뒤치락 하더니 결국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숄카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빠움은 더욱 화가 나서 재판장과 마을 어른들에게까지 행패를 부렸다. 당신들은 모두 도둑놈이 편이군요. 당신들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둑놈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은 안 했을 겁니다. 빠움은 마을 사람들과 자주 싸웠다. 마을 사람들은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했다. 빠움은 자기 소유의 땅은 가지게 되었지만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어 외롭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빠움이 이처럼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근처의 농부들이 새로운 곳으로 이주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소식을 들은 빠움은 생각했다. 나는 내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할 필요는 없지. 근처의 농부들이 여기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면 이곳은 넓어질 것이 아닌가? 그들이 두고 간 땅을 내가 산다면 여유가 생겨서 지금까지 싸우지는 않겠지. 아무래도 이렇게 좁은 땅에서는 살 수 없겠어. 어느 날 그곳을 지나던 여행객 한 사람이 빠움의 집을 찾아왔다. 빠움은 그 여행객을 맞이하여 하룻밤을 묵을 것을 권하고 식사를 대접한 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여행객도 농부였다. 빠움은 그 농부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그 농부는 불가강 하류 쪽에서 왔는데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 농부는 자기가 일하던 곳으로 많은 농부들이 이주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곳으로 이주한 농부들은 조합에 가입한 후 식구 1인당 10헥타르씩의 땅을 분배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말했다. 거기다가 땅이 매우 비옥하여 보리 같은 곡식을 파종하면 소나 말의 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보리가 자랍니다. 그래서 어떤 농부는 빈손으로 와서 얼마 안가 말 6마리에다가 소 2마리를 가지게 됐을 정도입니다. 마을 근처의 땅을 사려고 했던 빠움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살기 좋고 비옥한 땅이 있다면 이런 고양이 낯장만도 만한 좁은 땅에서 아웅다웅 다투며 살 필요가 없잖아. 당장 이 땅을 팔아서 그곳에 가서 새로운 땅을 얻자. 이 비좁은 땅에서 살다가 보니 인심만 잃고 죄만 짓게 된단 말이야. 하지만 소문만 듣고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그곳 형편을 알아봐야겠다. 여름이 되자 빠움은 차비를 하여 출발했다. 볼가강 하류의 도시 사마라까지 가기 위해서 그는 볼가강에서 배를 타고 얼마를 내려가 다시 그곳에서 천리길을 걸어갔다. 간신히 목적지에 도착했다. 실제로 보니 모든 것이 여행객에서 들은 대로였다. 농부들은 제각기 1인당 10헥타르씩 땅을 분배받아 모두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주한 사람들은 누구나 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돈만 있으면 분배받은 땅 외에도 얼마든지 땅을 구입할 수 있었다. 좋은 땅도 헥타르당 3루블 정도면 살 수 있었다. 그곳의 사정을 알게 된 빠움은 고향에 돌아가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땅을 팔고 집도 가축도 팔았다. 조합도 탈퇴했다. 그리고 봄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가족과 함께 새로운 땅으로 향했다. 빠움은 가족과 함께 새로운 땅에 도착하자 큰 마을로 갔다. 빠움은 마을 어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인사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조합에 가입을 신청했다. 얼마 안 되어 조합에 가입이 허락되었고 식구 5명에 대한 땅으로 50헥타르를 분배받았다. 빠움은 새로 집을 짓고 축사를 만들어 가축을 길렀다. 그가 소유한 땅은 그 전에 3배가 되었고 땅도 매우 비옥했다. 살림은 예전보다 10배나 불었다. 경작지는 충분했고 목초지도 아주 흡족했다. 얼마든지 가축을 기를 수가 있었다. 이주한 뒤 얼마 동안은 여러 가지로 바쁘게 살며 가축이 늘어나는 재미에 생활은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점점 이 땅도 좁게만 느껴졌다. 빠움은 첫 해에 땅에다가 밀을 심었다. 놀랄 정도로 대풍이었다. 그래서 더 많은 밀을 경작하고 싶었으나 더 심을 수가 있는 땅이 부족했다. 밀을 심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땅도 있었다. 밀을 심기 위해서는 땅에 탭이나 비료를 주고 몇 년을 묵혀야 했기 때문에 그런 땅은 서로 사려고 경쟁이 심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직접 땅을 사들여 경작을 했으나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내고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했다. 빠움은 더 많은 땅에다가 밀농사를 짓고 싶었다. 그래서 땅을 빌려서 더 많은 땅에 밀을 심었다. 또 풍년이었다. 그런데 빌려서 밀농사를 한 곳은 마을에서 16km나 떨어져 있어서 농작물을 운반하기가 불편했다. 하지만 근처에 사는 농부는 직접 땅을 사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곳의 별장에 곡식을 저장했다가 그 곡식을 팔았다. 나도 저 농부처럼 직접 땅을 사서 별장을 지으면 일일이 곡식을 멀리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래서 빠움은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은 땅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흘렀다. 해마다 많은 땅을 빌려 밀농사를 했다. 매년 풍년이었다. 돈도 많이 모았고 이제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살게 되었다. 그러나 빠움은 매년 남에게 땅을 빌리기 위해 여기저기 부탁을 하고 마음을 졸이는 것이 못마땅했다. 땅을 빌리지 못하면 한 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빠움은 생각했다. 내 땅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불안한 일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빠움은 영구히 자기 재산으로 할 수 있는 땅을 찾고 있었다. 그 결과 한 농부를 만났다. 그 농부는 500헥타르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빚으로 파산을 하여 땅을 싼 값에 판다고 했다. 빠움은 그 농부와 흥정을 했다. 여러 차례 절충한 결과 절반은 후불로 하고 1500루블에 매매하기로 이야기만 하고 헤어졌다. 빠움은 계약을 마치기 위해서 땅값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상인이 한 사람 찾아와 그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빠움과 상인은 식사 후 차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상인은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바시키르 지방에 살고 있었으며 바시키르에서 5000헥타르의 땅을 겨우 1000루블에 샀다고 말했다. 빠움은 자신이 사려고 하는 땅값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땅을 샀다는 것에 놀랐다. 놀라실 것 없습니다. 그 지방 어른들의 비유만 잘 맞춰주면 됩니다. 나는 그 땅을 사기 위해 100루블 정도의 옷과 차 한 상자를 선물하고 술을 대접해서 1헥타르당 겨우 20코페이카에 살 수 있었습니다.
상인은 땅 문서를 보여주면서 계속 말했다. 그곳은 하천을 끼고 있고 풍성한 풀이 자라는 평원입니다. 마음은 더 상세히 말해달라고 했다. 그곳의 땅은 얼마나 광활한지 1년을 돌아다녀도 끝이 없을 정도이죠. 모두 바시키르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들은 돼지처럼 게을러서 그 땅을 농사짓지 않으니까 그렇게 싼 값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빠움은 감탄을 했다. 그렇다면 단 500헥타르의 땅을 구입하기 위해 빚을 지면서까지 1500루블을 지불할 필요는 없지. 바시키르로 가면 1000루블로 10배 이상의 땅을 살 수 있을 테니까. 빠움은 그곳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다. 그리고 상인이 가고 난 뒤에 곧 떠날 차비를 했다. 집안일은 아내에게 맡기고 하인 한 사람만을 데리고 바시키르로 출발했다. 그들은 가는 길에 몇 가지 선물과 차 한 상자 그리고 포도주 등 그 상인이 말한 대로 물건을 준비했다. 일주일 동안 마차를 타고 목적지인 바시키르 지방에 도착했다. 모든 것이 상인이 말한 그대로였다. 그곳 주민들은 강가의 초원에 모피로 천막을 두른 수레를 세워놓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땅을 경작하거나 빵을 먹지 않았다. 넓은 초원에는 소와 말들이 떼를 지어 풀을 뜯고 있었고 그곳의 여인들은 말에서 젖을 짜서 술을 만들거나 치즈를 만들었다. 남자들은 술과 차를 마시며 양고기를 굽기도 하고 피리를 불기만 했다. 그들은 모두 건강하고 쾌활하였으나 여름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냈다. 그들은 러시아 말을 전혀 하지 못했지만 매우 친절했다. 바시키르 주민들은 빠움 일행을 발견하자 수레에서 나와 처음 보는 손님을 둘러쌌다. 그 중에서 러시아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 그에게 토지에 관한 일로 방문했다고 전했다. 바시키르 주민들은 매우 기뻐하며 빠움을 껴안듯이 하여 제일 훌륭한 천막을 두른 수레로 안내하고 양탄자 위에 앉게 한 다음 그들도 삥 둘러앉아서 차를 권했다. 또 식사로 양고기 요리를 만들어 주었다. 빠움은 준비한 선물을 마차에서 꺼내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너무나 기뻐했다. 자기들끼리 열심히 떠들더니 러시아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했다. 이 사람들이 전해달라는 말은 당신이 마음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풍습에 따라 선물에 대한 답례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당신의 뜻은 어떠한지 묻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땅입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아주 좁을 뿐만 아니라 비옥하지 못한데 여기 있는 땅도 광활할 뿐만 아니라 비옥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땅을 본 일이 없습니다. 통역을 맡은 사람은 이 말을 그들에게 전했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의논했다. 그리고 통역을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친절에 보답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땅을 분배할 테니 말씀만 하시랍니다. 바시키르 사람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우톨 모자를 쓴 건장한 사나이가 들어왔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통역하는 사람이 말했다. 촌장이십니다. 빠움은 재빨리 제일 값비싼 옷을 꺼내어 촌장에게 드리고 준비해온 차 한 상자를 선물했다. 촌장은 선물을 받고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바시키르 주민들이 촌장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다. 촌장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빠움을 향해 러시아 말로 말했다. 그래요. 아무 곳이나 마음에 드는 대로 가지십시오. 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빠움은 생각했다. 이럴 수가. 갖고 싶은 대로 땅을 가질 수 있다니 정말 감격할 일이야. 당장의 구체적인 계약으로 확정 지어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 자기들 땅이라고 빼앗으려고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빠움은 말했다. 정말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여기는 좋은 땅이 얼마든지 있군요. 그러나 저는 많은 땅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만큼만 가졌으면 합니다. 그 대신 내가 가진 땅에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 소유라는 확실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세월이 흘러 당신들의 후손들이 다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당신 말이 옳소. 그러면 경계를 확실하게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빠움은 다시 말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이곳에서 장사하는 상인 한 분이 있는 모양인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땅을 팔고 땅 문서를 써주셨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촌장은 모든 것을 잘 이해해 주었다. 그렇게 하지요.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을에도 그런 일을 처리할 사람이 있으니 가서 서류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땅값을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빠움이 말을 꺼냈다. 우리 마을에서는 가격이 동일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루에 1,000루블을 받고 있습니다. 빠움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루에라는 것은 몇 헥타르나 됩니까? 아, 예. 우리들은 땅을 측량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라고 해서 땅을 팔고 있습니다. 즉, 땅을 사고 싶은 사람이 하루 동안 걸어다닌 만큼의 땅을 그 값에 파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 값을 1,000루블을 하고 있습니다. 빠움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놀랍군요. 하루 종일 걸어다닌 만큼이라면 아주 넓은 땅인데요. 그 말을 듣고 촌장은 웃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 전부가 당신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출발한 당일에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출발점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당신이 지불한 돈은 무효가 됩니다. 이 사실만은 잊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다닌 땅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시하나요? 아무 곳이나 당신이 원하는 곳을 정하십시오. 우리들은 당신과 같이 그 곳에 가서 거기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은 거기서 출발하여 한 바퀴 돌고 오십시오. 괭이 하나를 가지고 가서 알만한 곳에 표시로 구멍을 파고 거기에 잔디라도 놓아두십시오. 나중에 나와 함께 돌아다니며 쟁기로 구덩이와 구덩이를 연결하면 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돌아다녀도 관계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표시를 해둔 안쪽의 땅은 전부 당신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빠움은 매우 기뻤다. 다음날 해가 뜨기 전에 출발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양고기도 먹고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해서 날이 저물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빠움에게 포근한 털 이불을 주고 모두 자신의 수레로 돌아갔다. 빠움은 푹신한 털 이불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더 크고 넓은 땅을 얻을 수 있을까 계속 생각했다. 가능한 멀리 돌아와야지. 하루 종일 걷는다면 50km는 걸을 수 있겠지? 원을 그려서 50km면 꽤 넓은 땅이야. 그 중에 토질이 나쁜 곳은 팔든지 소작인에게 임대해주고 좋은 곳에만 농사를 짓자. 쟁기를 끌 소 2마리와 일꾼 2~3명만 고용해서
50헥타르 정도만 경장을 하고 나머지 땅에는 가축을 길러야겠다. 마음은 그날 밤을 뜬 눈으로 보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다. 그는 꿈을 꾸고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수레에서 자고 있었는데 천막 밖에서 누군가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자리에서 일어나 밖을 내다보니 촌장이었다. 그는 배를 움켜잡고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마음은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 그는 바시키르 촌장이 아니고 자기를 이곳에 소개해준 상인이었다. 그래서 그에게 말을 하려고 그를 다시 바라보니 그는 상인이 아니고 볼가강 하류에서 온 농부였다. 그런데 농부를 다시 살펴보니 뿔과 발톱을 가진 무서운 악마가 배를 움켜잡고 앞을 보며 웃고 있었다. 그 악마의 앞에는 맨발의 사나이가 쓰러져 있었다. 마음은 그 사나이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했다. 정신을 가다듬고 자세히 살펴보니 그 사나이는 이미 죽어 있었고 그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 마음은 무서움에 몸서리를 치다가 잠에서 깼다. 아니 꿈이잖아. 열려있는 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벌써 일어나야 할 시간이었다. 모두를 깨워야 하겠다. 출발점으로 갈 시간이 되었다. 마음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차에서 자고 있는 일꾼을 깨워서 마차에 말을 매도록 한 다음 바시키르 사람들을 깨우러 갔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일어나십시오. 땅을 재워야죠. 바시키르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여들었다. 조금 후에 촌장도 왔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우유를 마시며 그에게 차를 권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한가하게 있을 수가 없었다. 빨리 가야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말이나 마차를 타고 출발했다. 마음은 일꾼과 함께 마차를 타고 출발했다. 초원에 도착하자 날이 밝았다. 한 언덕에 이르러 한 곳에 모였다. 촌장이 다가와 손으로 한쪽을 가리켰다. 이 일대는 모두 우리 땅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좋은 곳을 택하십시오. 마음의 눈은 빛나고 가슴이 뛰었다. 땅은 전부 초원이었고 손바닥처럼 평평하고 거무스레하게 보였다. 그리고 약간 패인 곳에는 여러 가지 잡초가 나무처럼 높이 자라나 있었다. 촌장은 여우 톨모자를 벗어 땅에 놓고 말했다. 이곳을 출발 표식으로 합시다. 여기서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이곳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만큼이 당신의 땅입니다. 마음은 떠날 준비를 마치고 하늘을 쳐다보며 몸을 풀면서 해가 솟아오르기를 기다렸다.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지. 덥지 않은 아침에 많이 걸어야겠다. 해가 뜨자 마음은 괭이를 들고 언덕을 내려갔다. 그는 너무 빠르지도 그렇다고 너무 느리지도 않은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4km쯤 가서 구덩이를 파고 잔디를 떠서 올려놓았다. 그의 걸음은 점차 빨라져 갔다. 마음은 뒤를 돌아보았다. 출발 지점은 해가 내리쬐어 손에 잡힐 듯 잘 보였다. 한참 동안 걸어왔는데 6km는 온 것 같았다. 차츰 더워져서 옷을 벗어들고 앞으로 나아갔다. 해 위치를 보니 아침 식사 시간이 된 것 같았다. 벌써 하루의 4분의 1이 지났다. 하지만 오던 길을 되돌아가기에는 아직 이르지. 그는 신발에 땀이 차서 신을 벗고 걷기 시작했다. 훨씬 편한데 앞으로 4km 정도 가다가 왼쪽으로 방향을 바꿔야겠다. 땅이 너무 좋아서 그냥 두고 가기는 아쉬운데 앞으로 갈수록 땅이 좋은 것 같아. 그는 자꾸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자 출발점인 언덕이 보일 듯 말 듯 희미하였다. 이제는 왼쪽으로 가야지. 목도 타는군. 마음은 그곳에 큰 구덩이를 만들고 잔디를 놓고 물통을 열어 물을 마시고는 왼쪽으로 향했다. 그것은
잡초가 무성하고 앞으로 나아가기가 매우 힘들었다. 빠움은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조금씩 피로해졌다. 해는 높이 떠서 정오쯤이 되었다. 여기에서 잠시 쉬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빠움은 잠시 쉬면서 빵과 물을 먹었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빵을 먹었기 때문에 힘도 솟았다. 조금은 편해졌다. 그러나 햇살이 무섭게 내리쬐어 더위와 함께 졸음이 왔다. 그래도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잠시 동안의 인내가 평생의 행복을 약속한다고 생각했다. 빠움은 계속 걸었다. 한참을 걷다가 다시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했는데 앞을 바라보니 습지가 있었다.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땅이었다. 그래서 그 습지까지 전진한 다음에야 구덩이를 파서 표시를 하고 왼쪽으로 걸었다. 빠움은 출발한 언덕 쪽을 보았으나 따가운 햇살이 어른거릴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빠움은 그제서야 생각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군. 이번에는 조금만 가다가 방향을 바꿔야겠어. 그는 걸음을 재촉했다. 그래도 겨우 2km밖에 나오지 못했다. 그곳에서 출발 전까지는 12km를 걸어가야만 했다. 큰일 났군. 반듯하고 네모난 땅이 아니라도 할 수 없어. 곧바로 출발점으로 돌아가야겠어. 이렇게 생각한 빠움은 그곳에 구덩이를 파서 표식을 하고 곧바로 출발점으로 향했다. 빠움은 질질대로 지치고 몹시 피곤했다. 전신은 땀에 젖었고 맨발은 상처투성이고 다리 힘이 빠져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이러다가는 해가 떨어지기 전에 출발점에 도착하기 힘들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해는 기다려주지 않고 빠르게 기울어지고 있었다. 정말 야단났는데 내가 너무 욕심을 냈나 보다. 시간 안에 못 가면 빈털터리가 되는데. 빠움은 걸음을 재촉했다. 출발 전까지는 아직 먼데 해는 벌써 지평선 위에 있었다. 그는 뛰기 시작했다. 몸에 붙어있는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던져버리고 괭이만을 들고 뛰었다. 너무 욕심을 부렸어.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본전도 잃게 된 거야. 아무리 애써도 해지기 전에 돌아갈 수 없겠어. 또 뛰었다. 숨이 막혀왔다. 심장은 마구 뛰었다. 그러나 멈출 수가 없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어. 마음은 계속 뛰었다. 갑자기 사람들 소리가 들렸다. 출발점이 가까워진 것이다. 언덕 위에 함성이 들려왔다. 그 함성을 듣자 빠움의 심장은 더욱 심하게 뛰었다. 빠움은 있는 힘을 다해 뛰었다. 해는 이제 지평선 위에 얹혀 있었다. 동시에 출발점에도 거의 가까워졌다. 언덕 위에서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보였다. 땅바닥에 놓인 촌장의 털모자도 보였다. 그리고 촌장은 두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있었다. 그때 오늘 아침의 꿈이 생각났다. 힘들어 죽겠구나. 땅을 충분히 차지하더라도 그 땅에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이제는 틀렸어. 빠움은 석양을 쳐다보았다. 해는 지면으로 숨고 있었다. 빠움은 최고의 힘을 쏟아 넘어질 듯 앞으로 달려갔다. 그러다가 해가 지면으로 완전히 가라앉았다. 빠움은 깜짝 놀랐다. 이 고생도 모두 허사로구나. 그는 뛰는 것을 그만두려고 했으나 바시키르 사람들의 함성이 들려왔다. 그렇지, 나는 언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해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언덕 위에는 아직 해가 있을지도 모른다. 빠움은 용기를 내어 언덕 위로 뛰어 올라갔다. 언덕 위에는 아직 해가 보였다. 털모자가 바로 눈앞에 보였다. 촌장은 그 옆에서 까마귀 우는 소리로 불길하게 웃고 있었다. 새벽에 꾸었던 꿈이 다시 생각났다. 빠움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서
앞으로 쓰러졌다. 그리고 쓰러지면서 출발점의 털모자에 손이 닿았다. 아, 대단하군. 참으로 훌륭하다. 진짜 좋은 땅을 얻었군요. 촌장이 소리쳤다. 마음의 일꾼이 달려가 주인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이미 죽은 것이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매우 어색해했다. 마음의 일꾼은 주인이 가진 괭이를 가지고 빠움을 위해 그가 누울 수 있는 2미터의 구덩이를 팠다. 그리고 그곳에 주인을 묻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은 늘 나와 함께합니다. 함께하여 더 행복합니다.